금테크의 유행? 금테크 저도 사고 있거든요. 제가 신입 때 한 20g 정도 샀어요. 3.75g이 한 돈이니까 5돈이 넘죠? 그 정도 갖고 있는데 그때보다 한 4배쯤 오른 것 같아요, 가격이. 그래서 저는 화폐는 그러니까 정부가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자산성,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금테크 소소하게 하는 것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한 15년 전쯤? 15년도 더 됐다. 사회 초년생 때니까 거의 신입에 가까울 때니까 그때 금을 사가지고 한 20g 정도, 그때 금괴로 샀어요. 저는 조그만 거 그거를 갖고 있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소소하게 금테크 하는 거를 아주 추천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커피 값을 아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커피 값이 너무 비싸요. 제가 보기엔 커피 안 먹어도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돈 많으면 뭘 사 먹든 상관없죠.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자산을 늘리고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커피 사 드시지 마시고 그냥 물 먹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뭐 본인이 사가지고 뭘 타 먹든지. 너무 꼰대인가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없고 그렇다면은 굳이 프랜차이즈에 가서 사 먹지 말고 그런 거 모아가지고 금 같은 거 사면 너무 좋죠. 너무 추천합니다. 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금테크 하는 분들은. 저의 투자 꿀팁? 제가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했고 퇴사하고도 했고. 투자는 진짜 많죠. 주식도 해봤고 코인도 해봤고 경매도 해봤고, 그러니까 경매는 부동산 경매,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도 받았고 상가 분양도 받았고 무슨 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도 해봤고 토지를 사서 집도 지어봤고 그런 투자를 많이 해봤는데, 꿀팁이라는 거는 본인에 대한 투자 방법이 맞는 투자가 있고 안 맞는 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좋다, 무조건 저게 좋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없고 본인이 일단 해봐야 되고, 소소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것저것 투자를 해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액으로 들어가지 말고 소액으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투자는 내 성격에 맞구나, 저런 투자는 내 성격에 안 맞구나, 이런 거를 빨리 깨달은 다음에 그거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주식을 해봤는데 주식이 제 성격엔 안 맞는 것 같아요. 막 샀다 팔았다 하는 분도 있고, 뭐 우량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 성격에는 부동산 투자가 좀 맞는 것 같고, 그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경매 투자,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 경매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경매를 최근에 낙찰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한 4, 5년 정도 학원 다니면서 했는데, 그게 제가 낙찰 받은 게 감정가가 한 20억이 넘고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은 게 5억도 안 되게, 감정가의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낙찰을 받았는데, 그런 거는 일반 매매로는 도저히 안 나오는 가격이거든요. 물론 이제 상품에, 그러니까 그 상가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돈을 들여서 보수하거나 그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남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차익 실현은 안 했지만, 매도를 한 건 아니지만 뭐 아직 임대도 안 나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꿀팁이라면 소액으로 여러 번 해봐라. 소액으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보고 본인이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가라. 그리고 저는 지금 경매가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부동산 경매, 그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한테 맞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저의 돈 모으는 습관, 일단 과소비 안 하는 거죠. 저는 일단 뭐든 저는 기본적으로 다이소를 갑니다. 다이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이소에 옷도 있고 웬만한 건 뭐 다 있죠. 가정용품, 주방용품, 뭐 사무용품, 애들 장난감까지. 그래서 딴 데에서 살 생각은 잘 안 하고 기본적으로 다이소에서 쇼핑을 하면은 너무 많이 아끼게 되죠. 오히려 인터넷 쇼핑몰로 사는 것보다 더 아낄 수 있죠. 그리고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어떤 분들은 되게 비싼 차, 외제차 이런 거를 할부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용적으로 테슬라 자율주행 이런 거는 좀 아주 실용적이고 좋을 것 같고, 남에게 보이는 뭔가를 사고 싶다, 그러니까 명품이든 자동차든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거 솔직히 해도 아무도 그렇게 관심 안 가져줍니다. 제 생각에는 누가 뭐 무슨 좋은 차를 탄다, 좋은 명품을 샀다, 그런 거는 자기 만족이지 돈만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큰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죠. 충동적으로 뭘 내가 막 해야겠다, 질러야겠다, 그런 생각은 잘 안 하고, 모든 소비를 할 때 계획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비를 하는 거죠. 재테크 왕초보라 그러면 보통 월급쟁이, 이제 사회 초년생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돈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월급을 좀 잘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게 사실 없는데, 그러니까 20대 30대 분들이 이제 나는 재테크 초보인데 뭘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많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안 써야 돼. 제 생각에는 안 쓴다는 게
뭐 생활비를 안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는 쓰는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뭐 명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할부로 비싼 차를 산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0대 30대에 나는 뭐 욜로다, 그래서 그냥 내가 버는 만큼 쓰고 현실을 즐기겠다, 그냥 난 이렇게 사는 게 좋다 라고 하면은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중에 뭔가 자산을 더 모으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렇게 20대 30대 때 명품을 사고 뭐 좋은 차를 사고 뭐 그냥 소소하게도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옷 같은 것도 제가 돈이 많은 뭐 부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되게 싼 거만 사거든요, 옷을.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H&M이나 뭐 그런 거 저렴한 거, 그런 거만 사요 저도. 그리고 차도 저도 그 QM6가 르노 삼성인가? 하여튼 그거 그냥 타고. 근데 막 요즘 벤츠 BMW 젊은 분들도 엄청 타더라고요, 비싼 거 할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돈도 월급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그거에 엄청난 부분을 명품 사고 차 사고 뭐 이것저것 비싼 거 하고,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비가 재테크거든요. 소비를 덜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 게. 그래서 재테크를 시작하려면은 일단 그런 거를 줄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목돈이 뭔가 있어야 또 돈을 굴리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사치성 그런 걸 줄여서 돈을 모아서 재테크를 시작을 해라. 목돈을 일단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고 소비를 저를 위해서 하는 소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옷을 사는 것도 그렇고 차도 그냥 싼 거 오래 탈 거고, 그것도 산지 오래됐지만 앞으로도 더 탈 거고 그럴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3천만 원이 생긴다면,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자이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 경매 정보지를 확인한 다음에 가치가 있으면서도 좀 많이 저렴한 거, 그리고 부동산 경매 투자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좀 가까운 지역을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은 특히 여러 번 임장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뭐 보수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아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천만 원이 있다면 1억짜리 이상도 살 수 있죠. 대출을 낄 수 있기 때문에. 경락자금 대출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경락자금 대출은 제가 얼마 전에 낙찰을 받은 것도 90%가 대출이 나왔어요. 90%가. 그러면은 지금 적어도 1억짜리 이상은 뭐 취득세 포함해서 1억짜리 이상은 충분히 낙찰을 받아서 잔금까지 치를 수 있을 것 같고, 대출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1억짜리가 부동산 가치로는 2억 3억 이상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잘 몰라서 투자를 못 하는데, 지금 경매 시장 너무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경매를 잘 안 알아보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이 사람들도 많이 관심 없을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3천만 원이 생긴다면 저는 무조건 부동산 경매 투자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금, 적금, 저축, 예금 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적금 이런 거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회 초년생 때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뭐 월급으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특히 적금 같은 거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런 거를 가입해 놓으시면은 시간이 회사 다니다 보면 되게 빨리 가요. 정신없이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회 초년생이라면은 어떤 본인이 투자나 이런 재테크 경험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다면 이런 적금이나 이런 투자를, 그것도 투자죠. 은행에 뭐 조금이라도 이자가 붙으니까 그런 거를 아주 추천합니다. 자금이, 목돈이 만들어진 다음에 재테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